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상황이었다는 진실. 그동안 나를 찾아주던 전화, 밥 한번 하자던 말, 생일 축하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직장이라는 무대 위에서만 유효했던 가짜 친밀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 경조사를 다니면 안 되는 이유. 이 말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의가 있는데, 그래도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사람이 사는데 기본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경조사에 얽매이는 순간, 당신은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인간관계의 덫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끝날 즈음 당신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아, 진짜 이제 그럴 필요가 없구나. 1. 첫 번째 진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정리되는 게 정상이다. 은퇴하고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연락이 줄고 초대가 줄고 만나자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부정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사람들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만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관계는 대부분 직장이라는 접착제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접착제가 떨어지면 관계는 당연히 느슨해지고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인연이요. 떠나는 것은 운명이다. 떠나는 사람은 그냥 떠나도록 두면 됩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마세요. 은퇴 후 경조사에 다니는 건 떠난 인연을 억지로 되살리려 애쓰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인연은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그래서 정리로 시작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진실. 경조사는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을 망가뜨린다. 이 말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경조사는 인간관계의 심판대입니다. 누가 얼마 냈는지,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소홀히 했는지, 누가 예의를 갖췄는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다 기억합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면 사람들의 기억 속 평가는 더 가혹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현직의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평소엔 친한 척하던 사람이 경조사장에서 도망치듯 피하는 경우, 직장인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고요? 쓸모가 없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잔인한 것뿐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득실입니다. 당신이 은퇴하면 당신을 챙길 이유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억지로 들어가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경조사에 갈 때마다 당신은 평가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심지어 아, 이제는 그냥 오는구나. 이런 눈빛도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득실 계산표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 세 번째 진실. 의무적 관계 유지는 당신의 노년을 다른 사람에게 종속시킨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경조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닐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원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두려워서 매달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붙잡은 관계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고 마지막엔 허무함만 남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 고요함을 지키고 소인은 반드시 무리에 의지한다. 은퇴 후의 관계는 무리지어 살아남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힘, 나를 지탱하는 힘을 키워야 남은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경조사 때문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노년은 타인의 달력에 종속된 삶이 됩니다. 오늘은 누구 아들 결혼식, 내일은 누구 장모님 발인, 모레는 누구 조카 잔치. 당신의 시간표는 남들의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늘 초대 손님이 아니라 의무 참석자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늘 들러리처럼 살고 있지? 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 당연하게 내려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조사 의무감입니다. 4. 은퇴 후 가장 위험한 행동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집착. 은퇴한 뒤에도 경조사를 다니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챙길 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기 희생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온 힘을 쓰면 정작 자신에게 좋은 삶은 남지 않는다. 은퇴 후에는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했습니다. 명함이 당신을 대신했고 직책이 당신의 권위를 지켜줬습니다. 그때는 좋은 사람 이미지가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당신은 더 지치고 더 외롭고 더 빨리 소모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평온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단 한 줄의 원칙 이제는 안 가도 된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안 가도 된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절반이 가벼워집니다. 가족 행사 가면 됩니다. 정말 마음이 가는 친구 가도 됩니다. 오랜 인연이 남은 사람 가도 됩니다. 하지만 예의 때문에 남들이 볼까봐, 내가 안 가면 손해볼까봐, 나중에 도움이 안 될까봐, 평판이 떨어질까봐,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억지로 가는 모든 경조사는 당신 인생의 독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가야 한다는 말은 버리고 가고 싶다만 남기면 됩니다. 6. 이 나이에 인간관계는 수학이 아니라 가지치기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농부의 마지막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봄에는 가지를 붙잡고 자라야 합니다. 여름에는 가지를 넓혀야 합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다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야 나무는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다가오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대와 시선에 휘둘리며
자신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은 마음의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사람을 붙잡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놓아주어 얻는 것입니다. 경조사, 놓아도 됩니다. 놓아야만 평온해집니다. 7.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이다. 은퇴 후 경조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냉정해서도 무례해서도 이기적이라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왔습니다. 평생 상사의 눈치를 보고, 평생 동료의 평판을 신경 쓰고,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평생 남의 일정에 나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불필요한 관계의 정리이고 그 첫 번째 실천이 경조사에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8. 결론,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남는 것입니다. 남는 사람만 남으면 됩니다. 가야 할 곳만 가면 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의 첫 단계는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조사, 이제는 안 가도 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의 인생으로